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날씨가 굉장히 쌀쌀하고 강풍도 많이 붑니다. 다들 건강 그리고 혹시 이렇게 날아다니는 이 사람을 한테 이렇게 아프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날아다닐 수도 있으니까 다들 조심하셨으면 싶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름이 또 바뀌었습니다.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오늘 이제 구성이 결정이 됐습니다. 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주장으로 원래 시작이 됐었는데 소위 말하는 메가시티 서울 프로젝트가 반발에 부딪히니까 여당에서는 당 출범 기구의 명칭을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메가서울이었다가 수도권 주민 편입 개선 특별위원회로 가칭이 바뀌었다가 다시 뉴시티 프로젝트로 바뀐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 뉴시티의 대상이 서울시에서 전국 단위로 넓어질 수도 있다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부산의 오선 조경태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았고요. 경기도당 위원장이자 당의 정책위 부의장을 하고 있는 재선의 송석준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이제 인선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메가시티를 서울, 부산, 광주 이렇게 삼각축으로 논의한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박정하 수석 대변인이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는 김포에서부터 일단 시작하는 거고 수도권을 벗어나서 확장하는 거는 아직 말씀드리기 이른 내용이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아마도 부산을 비롯해서 각 지역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이제 불만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자, 저는 요거 보면서 이름이 두 번 바뀐 거 아니에요? 메가서울이었다가 수도권 주민 편입, 그랬다가 뉴시티. 네. 뉴타운보다 더 큰 놈 온다. 뭐 이런. 뉴시티로. 예, 타운보다 이제 넓은 시티의 개념으로. 큰 놈 온다. 네. 뭐 이런 느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큰 놈이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큰 반발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여당 내에서도 강하게 좀 반발이 나오는데 김포시장 출신이고요. 3선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김포에서 내내 지역구를 했었던 그랬죠. 유정복 인천시장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편입안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오늘 특별 기자회견까지 자청을 했는데 내용의 일부를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법적 근거나 현실적인 검토 없이 국회 만능주의에 입각한 무책임한 얘기로 국민 갈등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공학적인 접근이자 정치쇼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멈추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도리다. 이게 이제 김동연 경기도지사처럼 그 당적이 다른 지자체장이 나섰다면은 이 정도의 그렇죠. 이제 강도가 나올 수도 있는데 정치 쇼에 불과하다라든지 지금 멈추는 게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이런 정도의 발언이 나온다는 거는 그 자체로도 이제 상당히 좀 강도가 세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매우 가까웠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친박계 출신이고요. 예. 그리고 뭐 덧붙여서 얘기한 게 지방자치법상으로 보면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김포의 서울 편입이 가능한데 반대가 많기 때문에 통과가 어렵다라고 현실적인 좀 진단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추진 중인 방식이 의원 입법을 통해서 우회하는 방식인데 이것도 소수 여당이기 때문에 국회 의석 구조상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런데 현실성이 없는 걸 왜 이렇게 서둘러서 진행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선거를 5개월 앞둔 아니면 말고식의 이슈와는 국민 혼란만 초래하는 무책임한 일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서병수 의원도 부산. 그렇습니다. 서병수 의원도 부산광역시장 출신이죠. 그렇죠. 국민의힘의 최다선 5선 의원이기도 한데 페이스북에서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서울은 메가시티가 아니라서 문제인 게 아니고 너무나 메가시티라서 문제다. 김포를 서울에 붙이면 지옥철 출퇴근길 고단함이 해소될 수가 있겠나? 혹은 김포시를 서울특별시 김포구로 편입하면 서울의 경쟁력이 높아지게 되나? 뭐 이런 반문을 했고요. 원래 메가시티라는 개념은 뭐 진행자께서도 이 시간에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어느 나라든지 간에 이제 수도권의 일극 체제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동남권, 호남권 이런 등등의 다극 체제를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인 건데 서울을 더 메가하게 만드는 데 써먹겠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게 부산시장 출신 서병수 의원의 지적이었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반대 의견을
표현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치면 이제 주요 지자체장들이 속속 연쇄적으로 지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인데요. 서울만 고립되고 있는 양상이라서 과연 이제 이 여당 지도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김병수 김포시장이 오늘 면담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 주체가 서울시죠.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던 오세훈 시장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신중했습니다. 이 문제를 내년 총선 이후까지 가져가는 긴 호흡으로 가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결정하지 말자라는 취지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서울시하고 김포시가 공동 연구반을 운용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연구가 부족하니까 지금부터 연구를 시작해보자라는 얘기가 됩니다. 당장 뭐가 진행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하남시, 구리시 등등에 대해서도 논의의 여지를 열어뒀는데 13일에 백경현 구리시장하고 오세훈 시장이 만날 거다라는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오 시장 같은 경우는 쓰레기 매립장 결국 김포에 떠넘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자 질문이 나왔는데 주민 기피 시설을 편입이 논의되는 지자체에 넘길 생각은 없다. 뭐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이 면담 종료 후에 백브리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의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시민의 의견이죠. 근데 시민의 의견보다 더 선행돼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의견을 정확하게 형성할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 보고서, 용역 보고서 하나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청사진이 없으니까 공차 놓고 동네 뻥축구하는 것 같아요. 일단 공차 놓고 일단 다 그 공 쫓아서 가는 거죠. 청사진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수도권이 들어갔다가 메가 서울이라고 했다 서울만으로 안 되니 수도권 들어갔다가 지방이 반발하니까 뉴시티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이제 말씀하셨던 청사진과 관련된 내용이기도 한데요. 애초에 이제 이 사안이 발표가 됐던 게 김기현 대표가 참석을 했었던 김포의 교통체계 개편 간담회였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제 교통 문제가 심각한 이슈인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소속의 김포 지역구 의원인 김주영, 박상혁 의원이 지하철 5호선 연장권을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 지하철 5호선 연장하는 문제하고 쓰레기 매립장 같은 기피 시설을 김포에 설치하지 않는다. 이런 두 가지 요구 조건을 먼저 내걸고 이게 선행돼야지만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있다면 국민의힘의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경태 의원과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총선 때 김포에 출마해서 심판 한번 받아보자. 또 이런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포브스지라고 세계 유수의 경제지잖아요. 여기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 순위를 발표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 순위를 쭉 발표를 하면서 결론 이 보고서가 있어요. 이 보고서 제목이 뭐냐? Size is not the answer. 크기는 답이 아니다.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 크기 size is not the answer라고 하는 포브스지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런 것 좀 참고해서 이 청사진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잠시 후에 저희들 3부에서 조경태 뉴시티 특위위원장님 인터뷰하고요. 다음 주에 내일은 박상혁 민주당 의원, 김포 의원이시죠. 요 분도 스튜디오로 모시고 직접 이 사건 뉴시티 관련한 이야기 직접 들어보는 시간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전혀 다른 내용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야당이 찬반의 입장도 뚜렷한 대안도 내지 않는 것은 당당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지도부를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의사 표시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을 거론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아침에 이제 MBC 시선집중에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어리석은 행태다. 교통 문제와 지방 거점 도시 문제를 해결한 뒤에 서울과 수도권 글로벌 경쟁력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자. 이렇게 3단계 해법을 이미 민주당이 제시를 했다면서 이낙연 전 대표의 주장은 오발탄이다라는 규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하셨고 결국 프레임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처럼 김포 서울 편입할 거야 말 거야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게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의 판단인 것 같아요. 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또 어떻게 이런 대응을 할지
뭐 내일 박상혁 의원하고도 인터뷰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환자인가 설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사이기도 한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까지도 누가 환자인가 설전을 이어갔는데요. 일단 지난 주말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현주 전 의원하고 같이 부산에서 토크 콘서트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 인요한 위원장이 불시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별도로 만남을 갖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대중 앞에서 직접 얘기를 했는데 하필이면 맨 앞줄에 앉아있던 인요한 위원장을 향해서 영어로 말을 쏟아냈습니다. 미스터 린튼 이러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 닥터 린튼이라고 하는 게 영어식으로는 더 맞긴 한데 박사님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환자인가? 오늘 이 자리에 의사로 왔느냐? 이거는 얼마 전에 이제 인요한 위원장이 환자 의사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받은 걸로 보입니다. 네.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 가서 그와 이야기를 하라. 그는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말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인요한 위원장이 이제 어제 KBS 뉴스9에 출연해가지고 마음 아픈 사람이 부산에 있고 마음 아픈 사람이 환자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이준석 전 대표가 자기한테 있어서는 환자라는 얘기고요. 오늘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채널A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 시그널에 출연을 해가지고 제가 의사다. 서울에는 환자가 없고 부산에 환자가 있다. 마음이 아픈 분이 환자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준석 전 대표를 이제 품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는데 이 전 대표는 다시 페이스북에서 재반박을 했습니다. 혁신의 대상이 서울에 있다는 당연한 말을 인정을 못하고 아무리 다른 이야기를 해봐야 총선 승리는 요원하고 시간만 흘러갈 뿐이다. 억지 봉합 쇼라도 한다고 18개월간의 실정이 가려지겠느냐라고 거듭 비판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준석 전 대표의 용산과 대통령실을 향한 이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수위가 좀 높아지는 것 같은 그런 양상입니다. 네. 그 영어로 그 미스터 린튼 하면서 영어로 인요한 위원장에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정무적으로는 당신과 나는 확실히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본인이 민주주의의 언어로 이야기하라 라고 해서 제안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네. 사실은 이거는 사실 차별적인 언어다라고 하는 평가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주말에 있었던 두 사람 사이의 이야기를 두고 비판의 방향이 조금씩 다른데요. 소위 이제 보수 진영 쪽의 이야기를 보면 결례다라는 얘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연배도 더 많은 이제 인요한 위원장한테 너무 예의가 없이 했다라는 비판이 주류인데 반해서 네네. 진보 진영 쪽에서 나오는 거는 인종 차별이 아니냐라는 방향의 비판입니다.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하필이면 특별기와 1호인 인요한 위원장을 대상으로 영어로 퇴짜를 놨다. 이게 좀 당황스럽다라는 정무적 반응과 함께 인종 혐오다 혹은 미국이라면 인종차별로 퇴출될 사안이다. 라는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나종호 예일대 교수가 그렇습니다. 나종호 날카롭게 예일대 교수 얘기했어요.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의학과 이제 전문 교수인데 이분께서 얘기하신 게 미국에서 나고 자란 아시아계 미국인한테 가장 쉽게 상처를 주는 말은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말이다. 실제로 아시아계 미국인한테 인종차별로 가장 쉽게 쓰이는 표현이기도 하다라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인요한 위원장한테 미스터 린튼이라고 하면서 영어로 응대하는 거는 이런 맥락의 명백한 인종차별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거냐면 인요한 위원장한테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일원이 됐지만 현재로서는 우리와 같아 보이지 않는다. 제발 우리 편에 서달라. 그리고 우리와 같은 언어로 말해달라. 민주주의 언어로 말해달라. 제발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영어로 한 건데요. 물론 이제 맥락으로 보자면 지금 뭐 같은 정치적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 듣기에 따라서는 특히 이제 영어를 굳이 사용했다는 거에 대해서 인요한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섭섭함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MBN하고 인터뷰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할머니가 1899년 목포 태생이고 아버지는 1926년 군산에서 태어났고 나도 전라도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조금 섭섭했다라고 했고요. 오늘 YTN하고 인터뷰를 할 때는 마치 외국인 취급하듯이 해서 조금 섭섭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뭐 그 자리에 초청 없이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화해 제스처를 전혀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데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어느 정도 선을 넘었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또 거기에 대한 대응 방식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양쪽 다 선을
오락가락한다. 이 담장이를 보는 사람들이 아슬아슬하다. 어느 쪽 담장에서 어느 쪽으로 쓰러질지 모르겠다. 두 분 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준석 전 대표나 혹은 이준석 전 대표의 주변 사람들이 이 인종차별이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계속 이제 반발하죠. 반발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 들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자칫하면 이제 지지층의 기반을 흔들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좀 꼼꼼하게 지켜보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그 이준석 대표 신당 창당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 뉴스 신세계에서 장성철, 장윤선 두 분과 조금 더 깊이 있게 짚어보고요.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군의 문책 인사 없었습니다. 장성급 인사에서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영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자, 해병대 최상병 사건 관련해 가지고 초유의 수사 외압 의혹까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관련자들이 이번 군 인사에서 모두 책임을 피했습니다. 진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핵심 당사자죠. 유임이 됐습니다. 계속 해병대 사령관을 맡게 됐고요. 최상병의 소속 부대장이었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무리한 입수 지시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지금 혐의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인데 정책 연수 파견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다른 보직으로 옮겨간 건 아니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다음 기회를 제공한 걸로 이제 보일 수도 있는 맥락이 있고요. 원래 이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가 보도하기로는 네. 군의 최고 요직 중에 하나인 합동참모본부의 전비태세 검열 실장 역할을 임명하는 걸로 유력하게 검토가 됐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는데 임 사단장이 이제 고사를 했다는 겁니다. 무죄 입증에 일단 주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대신에 이제 정책 연수 파견이 결정됐고요. 외압 의혹 관련해 가지고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맡았었던 임기훈 육군 소장 같은 경우에 지금 원래는 이제 1군단 부군단장으로 이제 좌천이 됐었는데 이번에 중장으로 진급을 하면서 국방대 총장이 됐습니다. 영전했습니다. 임신임 국방대 총장 같은 경우는 최상병 순직 사건의 여파가 한창 커지던 지난 9월에 상관이었던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동시에 교체됐고요. 그래서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에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임종득 전 차장 같은 경우는 내년 총선에 경북 지역에 출마할 거다라는 설이 유력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뭐 지역으로 내려가서 선거운동 하고 계시다라는 뉴스가 지역 신문에서는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군의 신뢰와 위신을 크게 떨어뜨렸던 최상병 외압 사건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 관련자들은 유임되거나 연수를 가거나 영전까지 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임기훈 육군소장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국방대 총장으로 가셨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고 이제 임성근 사단장은 뒤로 약간 정책 연수로 가다 보니까 해병대는 소장으로 갈 수 있는 자리가 4개예요. 근데 부사령관 자리가 비었습니다. 해병대 소장 4명 중에 1명이 임성근 씨가 그냥 그만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소장 진급이 제대로 안 되면서 해병대 부사령관은 공석이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왜 이렇게 보호를 하는지 전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